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우와, 공부 되게 잘하셨구나. 오, 의사세요? 어쩐지. 어디 병원 다니세요? 개인 병원 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한두 마디 길어지다 보면 제가 요새 장이 좀 안 좋은데 청국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당뇨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가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의사 양반이니까 그런 거 잘 아실 것 아니야. 본인이 어디가 안 좋으시다 아니면 어떤 약이 좋냐 물어보시죠. 그러다가 조금 더 대화가 길어지면 그 다음으로 들려오는 질문은 무슨 의사세요? 하고는 저의 전공의학에 대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비뇨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럴 때면 한 차례 정적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이며 여자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덜해졌는데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때는 비뇨기과라고 불렸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의사라고 하면 와, 했다가 비뇨기과입니다 하면 오, 이렇게 대화가 종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분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앞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몰라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머, 여자분이 대단하시다. 쉽게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처음 봐요. 이 정도로 예의 있게 대화를 끊어주시는데 남자분들은 꼭 한 번씩 고개를 아래로 내려요.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지 투시를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선입견들을 제치고 강의도 하고 주변인들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나가는데 바로 가까운 주변인들부터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힘든 직업입니다. 아무리 요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한들 뿌리 깊게 선입견이 남아있기는 해요. 오죽하면 비뇨의학과 의사들끼리 한다는 말이 그냥 의사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절대로 전공은 이야기 안 한다고 하거나 어떨 때는 의사인 것도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니 수십 년 전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홍길동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비뇨의학과 의사는 비뇨의학과 의사라 말 못하는 그런 상황. 동네방네 자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그 짧은 찰나의 표정과 싸늘한 분위기 그런 것들만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하다까지 해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제 주변 의사분들 보면 의사가 되었을 때 집에서 잔치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프면 이제 너한테 가면 되냐 그런 말도 들어봤다는데 저는 말도 안 꺼내더라고요. 나 비뇨의학과 전공이 됐어. 아, 그렇게 됐구나. 잘 됐네. 뭐든 그렇게 대화가 종결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애초에 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상하게 볼지언정 저는 제 전공이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뇨의학과가 특정 성별에 치우쳐서 진료를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정보력 많고 똑똑하신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문제가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라서가 아니고요. 산부인과에서 굳이 진료받을 필요가 없는 비뇨기 관련 질병이나 문제 등은 비뇨의학과가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 많이 해보시고 똑똑하게 저희 병원으로 오시죠.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히려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몸의 각 기관 중에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원한다면 딱 그 전공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걸요.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인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옛날 사람, 고지식한 사람, 혹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 저는 병원 안에서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지금처럼 비뇨의학과로 개인 병원을 내기 전에 여러 과가 같이 있던 시절에 여자분들이나 남자 환자분들이 제 쪽으로 진료를 보러 올 때면 무슨 죄인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오시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몰래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저 단순 질환일 뿐인데 성관계가 문란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가 진료하는 방향으로 요즘 것들은 몸을 막 굴리고 다녀서 별의별 병을 다 달고 산다고 소리치기까지 하시는데 그분에게 설명해 드리기까지 했죠.
할아버지, 다 똑같은 환자일 뿐이에요. 왜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받는다고 그런 쪽으로만 보십니까? 할아버지께서도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진찰받으러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분들이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눈이 안 좋으면 진료받듯이 다를 바 없는 곳이라고요. 누차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런 분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진료받으러 오지도 않으세요. 엄청 심각해져서 죽을 듯이 아파야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면 늦어요. 중증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연 남녀를 크게 틀어두는 사람이라서 분야가 분야인 만큼 최대한 돌리고 돌려서 말씀드릴 테니 알아서 찰떡콩떡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 진짜 공부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에 다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전교권에 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컸어요. 제가 외동인지라 저에게 기대하는 것도 크셨고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과외도 많이 받았고요. 예체능 관련해서 따로 학원도 다녔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지라 죽어라 파야 하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는 160이 안 되는데 몸무게는 늘 60kg 정도 나갔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저 의사 하나 되겠다고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대학 가면 살도 다 빠지고 예뻐진다. 그 말 저도 믿었었어요. 집에 의사 하나 나오려면 집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해서 저희 집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의사셨고요. 한 대에 걸러서 한 명씩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는 건 이상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었어요. 아마 저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가 돼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마음 먹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당연한 거였고 안 되면 이상한 거였어요. 그만큼 집안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해서 의과 대학에 갔을 때 부모님은 잘했다라기보다는 남들 다 가는 대학 갔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공을 정하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교수님이 비뇨의학과셨어요. 그렇다고 교수님이 막 저를 설득하신 건 아니었고 그저 제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과에 와야 하는데 아니 남자들만 많아.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늘. 이 분야의 최고가 꼭 남자 의사일 필요는. 어쩌면 은근하게 교수님이 저의 심리를 자극하신 셈이었어요. 어차피 집안에 여러 과가 존재하는 의사 집안, 그중에 비뇨의학과는 아무도 없었기에 그저 그런 흔해 빠진 집안에 있는 과를 중복으로 전공하기보다는 나는 내 길을 뚫어보자라는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 되어봤자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기왕에 하는 거 그럼 조금은 특별한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였죠. 전공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여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여의사가 많아야 할 것 같은 학문이었음에도 거의 없었죠. 아마도 의사분들 대부분이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만요. 의사라는 게 희포선사해봤자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좋은 직업, 의사 타이틀, 그에 따르는 돈,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부터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인지 어느 특정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은 덜 힘들고 돈이 좀 더 되고 남들이 멋진 의사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흉부외과 쪽, 산부인과, 진료가 작고 일반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전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선택을 할 때 저는 주변 그 어떤 소음에도 꿈쩍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리다 굳건하게 나아갔어요. 나는 이상한 게 아니고 특이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비뇨의학과가 뭐 어때서? 다들 생식기는 없어? 다 똑같이 달려있잖아. 그런데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신체 부위를 왜 가려? 특수 부위가 뭐 어때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선입견하고는 너네와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고 차별화를 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조금씩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사적인 부분에서부터 말이죠.
다 같은 의사들 그렇게들 죽어라 공부들만 하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의사 타이틀 달고 이런저런 연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의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소개팅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이미 공부할 때부터 같은 의사들끼리 연애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같은 학문이고 밤낮 없이 실습하면서 붙어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결국에는 병원 안에서 만나는 거죠. 야, 너는 만나는 사람 없어? 의학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의사이기 이전에 우리 청춘이야. 소개팅 같은 것도 다들 많이 하는데 너도 많이 들어오지? 우리 엄마는 선보라고 리스트까지 가지고 오시더라. 나 이번 주만 해도 풀이야. 풀로 꽉 찼어. 2시간에 한 명씩. 그중에 내 짝이 있을까는 내가 모르겠다만 진짜 연애하고 싶다 나도. 병원 냄새 지겨워. 의사라고만 하면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많이들 선호했죠. 물론 저는 아니었고요. 같은 인턴 동기들이 짬을 내서 소개팅을 할 때 저는 그 어떤 소개팅 제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공을 벗어나서 개인의 매력 문제겠지만 저는 제 매력 넘친다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늘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야, 오늘 우리 과는 단체로 미팅한다는데 너는 안 가? 왜 옷이 그 모양이야? 아, 우리 과는 나 빼고 다 남자분들이라서 그 남자분들은 단체 미팅 가지. 근데 내가 여자분들이랑 소개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다들 재미있게 만나고들 오라고 했어. 난 뭐 나중에. 조금은 서글펐지만 아직은 인연을 만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학업에 열중했죠. 그 결과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터득해 나갔습니다. 남들 놀 때 나는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다 뭐 그런 슬픈 현실이었달까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 모태솔로 타이틀을 오래간 유지했죠. 어느샌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버렸고 아무도 주선해주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짝이 다 있었으니까요. 난 이제 많이 바쁘지 않은데 충분히 여유가 있고 사람 만날 시간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 너 의사잖아. 그럼 진료하느라 바쁠 것 같았고 의사들은 의사 면허 따도 막 계속 공부하고 그러느라 시간 없다던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너는 소개팅 준비 안 해줬지. 바쁜 몸이니까. 아니, 나 이제 많이 안 바빠. 한가로워. 그래서 시간 많은데. 아, 그래? 축하한다. 이럴 때 쉬는 거지 뭐. 개인 시간 가지고 힐링하고. 혼자서 힐링만 30년 가까이 하는 중인데. 혼자가 편해. 아, 전화 왔다. 여보세요? 그렇게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30년 가까이 의학 공부만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선을 보게 해주기는 했지만 얼핏 들어봐도 상대에서 한번 만나보고 꺼려한다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어쩜 맞선 보는 남자들이 다들 꺼려하네. 그러게 왜 비뇨기과는 택해가지고 누가 당신 딸 아니랄까봐 뭐든 쉬운 쪽으로 안 가요. 어휴, 남들 다 되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의사 됐는데 어쩜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하나가 없냐? 박복한 것. 그래도 요즘에 살 빠지고 인물이 폈는데 이럴 때 누구 하나 딱 만나면 좋겠구먼. 모자란 놈들이 다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아이 그깟 놈들한테는 내 딸 줄 생각도 없어. 똑똑한 녀석이니 좋은 짝 나타날 거야. 아이 괜히 서두르지 마라. 적어도 저 녀석 하는 일 알아주는 놈으로 만나야지.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긴 하려나 모르겠네. 우리만 해도 걱정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안 되는 건가? 전공 그거 뭐라고 이렇게나 열린 사람이 없나? 그럼 나도 됐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막 30이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가 아는 지인분 아드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제 전공 분야까지 다 설명해 주신 줄 알았거든요. 딱히 그쪽으로 말이 없길래 당연히 잘 알겠거니 하고 3달 정도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만나는 내내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괜찮냐 걱정은 해주지만 노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분야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다, 선입견 없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관계가 깊어질 무렵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자기는 전공이 뭐더라? 내 친구도 같은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이 워낙 과가 많이 몰려있어서 이름을 말해줘도 모르더라고. 이름이 평범해서 그런가? 언제 한번 나도 가서 자기한테 진료받으려면 아이 혹시 모르잖아. 무슨 전공이야?
그때 그 짧은 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는 자부심이 있다 어떻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연애가 더 급급했기 때문에 돌려 말할까 속일까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차피 평생 속일 수도 없는 거 사실대로 말해버렸죠. 아, 몰랐구나. 나는 아버지한테 다 들었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아, 나는 비뇨기과지. 맞아. 그러자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맞선남이 고개를 갸웃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묻더라고요. 무슨 전공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다시 자신 있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남자의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저는 의사인데 저를 무슨 문란하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하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쪽 전공이라면 남자들 거기를 수없이 많이 봐왔겠다고 비교 대상이 수없이 많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와, 그럼 진짜 잘 알겠다, 남자에 대해서. 내가 듣기론 나랑 맞는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이 아닌 거 아닌가? 알고 보니 수없이 많은 놈들 거길 다 본 거잖아. 그럼 그것도 다 횟수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카운팅하면 나는 몇 번째야? 일일이 다 세어보기는 했어?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아? 난 아직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봐서 진료받을 때 남자들 어쩌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해? 얼굴 볼 수 있어? 아니면 딱 거기만 보는 건가? 듣다가 진짜 열이 뻗쳐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표본만 해도 수십 수천 수백 개가 넘지 아마. 그래서 지금 너도 육안으로 보면 대충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이제 됐냐? 생각하는 거 하고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끙끙 앓고 병원 못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이거사. 혹시 모르지? 너도 잠재적 환자일지. 아프면 내가 진료하는 대로 꼭 와라. 내가 아주 정밀하게 봐줄 테니까. 그럴 수 있지. 선입견 있게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자 의사가 비뇨의학과라 함은 그렇게만 보는 그 시선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 불쾌했습니다. 배웠다 하는 놈들도 어쩜 그렇게 모르던지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연애를 그렇게 말아먹고부터는 혼자 살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연애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학위를 취득해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다는 게 속상했죠.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싶고 부질없고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가족들은 전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를 택한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맞선 봐서 만나오던 그놈과 헤어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한다는 말씀이 저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산부인과나 여자 의사들 많은 쪽으로 가지 그랬어. 그럼 인생 편하게 갔을 거 아니야. 고생은 네가 자처해놓고 누굴 탓해?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니까. 네 아빠 산부인과 의사인데 좋은 일 하는 건데도 개인 병원 낼 때 환자들이 안 왔어. 여자 의사로 해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너도 잘하면서 다 봤잖아. 네 아빠 개원하고 힘들어하던 거. 그래놓고 너는 참 기억도 안 나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남자인데 여자 의사 있는 비뇨의학과 가고 싶겠니? 흔하게 남자 의사 있는 곳이 낫지. 산부인과도 여자 의사 원하듯이. 여자들은 비뇨의학과 잘 안 가잖아. 그냥 뭐든 산부인과로 퉁치려고 하지. 생각해보면 제가 실습을 하는 기간 내내 포경수술만 했습니다. 대부분 진료가 그랬어요. 하도 해서 나중에는 눈 감고도 포경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습 기간 동안 여자분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건데 말이죠.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분들은 자궁이 있기 때문에 자궁 내부 검사도 필요하고 임신 전에 정밀 검사도 산부인과도 되지만 비뇨의학과도 더 상세하게 봐주거든요. 거의 다 산부인과에서만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환자들한테 서운할 지경이더라고요. 너무 이 분야를 모르시니까요. 게다가 대학에 한 번씩 강의를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도 학생들이 의사를 준비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쪽 전공으로 일절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택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파본 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절대로 저를 농락하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 보니 그럴 정신도 여유도 없거든요. 환자분들에게 저는 치료해주는 의사로만 딱 보세요.
그래서 남편도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해주고 아픈 부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었죠. 진료와 치료를 하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었는데 나아져도 다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자주 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이 익숙했었죠. 그러다가 연말이 다가올 쯤에 저는 또 혼자서 와인이나 마시려고 집 근처 와인 전문점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뵙네요. 와인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 제가 운영하는 곳 중 하나예요. 선생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오신 김에 마음껏 고르세요. 제가 연말 선물 겸 감사의 의미로다가 선물해 드릴게요. 남편은 와인을 공부하고 유통부터 매장 운영까지 하는 소믈리에였습니다. 시댁 자체가 영동에서 포도밭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집이 의사 집안이라면 남편은 포도 집안이었다랄까요? 저 혼자 마실 건데 혹시 와인 추천 좀 해주실래요? 사실 처음 사러 온 거예요. 와인 잘 몰라요. 제가 혼자 마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자신도 연말인데 약속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고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요. 서로 볼 거 다 본 사이라서 그런 건지 뭔진 몰라도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거리낌이 없었고 집으로의 초대인데도 거부감 없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연말이고 외롭고 들뜬 분위기라서 그런지 어쩐지 말입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와인 한 병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들도 별로 인정 안 해주는 직업이지만 본인은 만족한다는 말에 나름의 공감이 형성되었죠. 집이 포도밭 한다고 하면 바로 농부, 그리고 와인 한다고 하면 주류 술집. 다들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래저래 열심히도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니들이 농부라면 농부고 술집 사장이면 술집 사장인 거지 하고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즐겁게 일하면 장땡이죠. 저도 어쩌면 비슷해요. 의사고 남들이 좋다 하면서도 전공이 비뇨기과라 하면 살짝 의아해하는? 서러워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그런데 그렇게 마냥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전공이 신기한 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이라도 진료받아 보신 분은 정말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하고 잘 아시거든요.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부터라도 뼈저리게 이해한다면서 격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아니셨으면 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징조가 있을 때 병원 갔으면 되는 건데, 저도 내심 그놈의 선입견 때문에 안 가고 미뤘었어요. 남자 의사, 여자 의사 떠나서 남 앞에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저 진료받는 것 뿐인데 왜 그랬는지 병을 키웠어요, 너무.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그저 단순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였어요. 같이 밤을 지새웠지만 진짜 목이 쉬도록 이야기만 했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자주 왔어요. 일하는 곳이 병원 근처이기도 했고 어떤 와인이 들어왔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날이 맑다, 좋은 안주가 생겼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매일을 만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이제 연애는 없겠다 싶었을 무렵 이런 인연 다시는 못 만나겠다 싶었어요. 그런 남편과 1년여간 만나오다가 설이 다가올 때쯤에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인사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결혼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저희 집안을 걱정했습니다. 저에 비해서 본인이 부족한데 처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냐고 말이에요. 의사 집안인데 포도밭 집안 괜찮아? 내세울 거라고는 포도밭뿐인데 반대하시면 뭐라고 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어. 포도밭 100평 다 내 거라고 하면 될까? 아직 우리 아버지 밭이기는 하는데 나중에 내 거 될 거기는 할 건데 아닌가?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셔서 나눠 가지니까 30평만 내 거라고 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설득력이 있으려나. 그리고 아직 우리 부모님께 당신 직업이 의사라고는 말 못했어. 시골에서 포도 농사나 지으시는 분들이라 의사라고 하면 턱 빠지실 거야.
제가 전공 때문에 연애와 결혼이 늦어진 거라면 남편은 이동이 많고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도 있으며 본가가 충북 영동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짝을 만나기 힘들었었다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장이지만 어떨 때는 밭일도 해야 하고 유통일과 영업일도 병행하다 보니 뚜렷하게 무슨 일이다라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일에만 전념하자 하던 찰나에 너무 무리를 하면서 요로 결석이 오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절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이나 저나 직업만 달랐지 처지는 비슷했어요.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해본 겁니다. 의사 집안인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다를 것 하나 없다고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아버지가 의사이시지만 어머니는 일반 회사원이셨어요. 의사끼리 만나는 분들도 많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쪽은 다른 분야인 것이 맞다고 하셨죠. 나는 아마도 같은 의사면 안 만났을 거다. 힘들어. 일도 힘들고 또 같은 사람 만나면 이미 다 아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네 엄마가 짜잔하고 나타난 거야. 처제가 내 환자였거든. 처제 진료하면서 네 엄마 엄청 꼬셨지. 막 멋있는 척도 하고 말이야. 내 결혼은 거의 다 처제가 도와서 된 거라고나 할까? 그러게 말이야. 내 앞에서 엄청 한가한 척은 다 하더니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지 뭐야. 그리고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개인병원 낸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병원 개원 안 하는 거 있지? 네 엄마가 속았어, 네 아빠한테. 엄마는 아버지와 만나는 내내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다 보니 긴급 호출도 많고 만나던 중에 튀어나가는 일도 잦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긴급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찮은 건 아니지만 응급은 드물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 집 영동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시골집 느낌이었어요. 집 앞쪽으로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맨날 하얀 건물 차들만 보다가 초록초록한 풍경들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막 들어서니 어린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우르르 제 앞으로 줄을 섰죠. 여기는 형네 아이들. 여기가 첫째 형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들만 셋이고 또 이쪽은 둘째 형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귀염둥이 딸. 그리고 여기는 첫째 형, 둘째 형. 그리고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남편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고 각각 아이가 셋씩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밝게 맞이해 주셨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만하게 상을 차려주셔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끌시끌했고 저마다 제 눈치를 보시며 조심스레 한 가지씩 물으셨어요. 집안의 형제는 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등등 말이죠. 우리 아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시고요. 어머니는 원래 일반 회사 다니셨는데 아버지랑 결혼하시고부터 쭉 전업주부세요.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셔. 아직도 현역에 계시고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 이 사람 할머님, 할아버님도 의사셨대. 짱이지. 그리고 이 사람도 의사야.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진료받으러 갔다가 만난 거야. 아이고야, 우리 집안에도 의사분이 오셨네. 대단하시네요. 공부 엄청 잘하셨나 보다. 우리 애들 중에도 의사 하나 나와야 쓰겠는데 안 그려?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시다. 나는 주변에 의사라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해요. 진료받으러 이제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아무렴 요 동네보다야 서울서 받는 게 낫겠죠. 근데 어디 쪽 고치시는 거예요? 형님께서 전공을 물어보시는 순간 나올 게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멈칫하지 말고 내 태도를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말하자 싶어서 저는 비뇨기과예요. 여자분들은 자궁이나 골반뼈 안 좋으시면 저한테 진료 받으시면 되고 여기 아이들 많은데 특히 남자아이들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많이들 하러 오세요. 서울까지 나오시기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에 아이들 싹 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안 아프게 빠르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방금 전까지 대단하다는 표정으로 보던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남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드시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먼저 읽은 남편이 막 웃으면서 그러지들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촌스럽게 왜 시골티 내느냐고 말이죠. 아이, 왜들 그래. 비뇨기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 무슨 그쪽으로만 진료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진료도 정말 많이 해. 내가 이 사람 알게 된 것도 내가 요로 결석 걸려서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남자들만 잘 걸리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래. 그리고 이 사람 엄청 잘하기로 유명해.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 같이 그러지. 잘 아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많이들 가는 곳이야. 아이, 그 외에 아이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 그런 부부들 불임 진료도 하고, 또 오줌 쌀 때 아프고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아이, 많잖아. 그것도 하고, 쓸데없이 자주 오줌 마려운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형이 그랬었잖아. 그런 것도 다 병이래. 원인이 있는 거라 그런 것도 다 진찰하고. 남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여자분들 골반 통증도 되게 많아서 진료받으러 많이들 온대. 모르는 사람들만 모르지. 무슨 남자 거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줄 알거든. 그런데 절대로 아니야.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무식한 말 하려거든 하지 마. 아예 말도 꺼내지들 말어. 그때 남편의 말에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사람 나 때문에 공부 많이 했구나. 오늘 날 소개해 주려고 많이 고심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너무 많이 고마웠어요. 여태 사람들은 당연히 비뇨의학과는 남성 주요 부위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데 남편은 상세하게 어느 부분들을 진료하는지 공부했을 걸 생각하니 기특했죠. 그래도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표정을 풀지 못하시니 시부모님이 자주 보시는 드라마 제목까지 대면서 설명했습니다. 왜?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맨날 찾아서 보던 드라마 있잖아. 빛나라 운수라고. 거기 여자 의사 하나 나오잖아. 그 의사도 비뇨기과였어. 알지? 엄마가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랬었잖아. 거기서도 그 의사가 그놈의 고정관념 버리라고 막 화냈던 편 알지? 밥 먹으면서 다 같이 봤었잖아. 기억하지?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나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자기 없었으면 이 나라에 비뇨의학과 여의사 하나가 줄어드는 거라고. 그만큼 굉장한 거야, 이 사람 하는 일이. 남편 밥그릇을 보니 한 수저 겨우 먹었더라고요. 설명해 주느라 입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런 남편에게 이제 알겠으니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물어보셨어요.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고 니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뭔 일을 하건 어쩌건 나는 관심 없어. 결혼 언제 할 건지나 말해. 우리 나이도 있고 보아하니 너희도 많이 늦은 거 아니겠니? 내일 당장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노산이야 이것들아. 그 당시에 저도 저지만 남편도 30 중반이었습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이른 건 아닌 나이였던 거죠. 특히나 시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더더욱 서두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자 그때 남편이 시무룩해지더니 아직 저희 집에는 인사 못 갔다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변한 직업이 아닌데 이 사람 집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이야. 그래도 의사니까 훌륭한 직업이니까 검사, 의사, 변호사, 사자 직업 사위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연습하고 있어.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걱정이 태산이야 나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더니 네가 어때서를 시전하셨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의사 별거냐면서요. 내심 불편해하시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죽어 있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만하라고요. 그럼요 어머니. 이 사람 멋진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제 일도 신경 안 쓰시는데요 뭐.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보다도 더 와인 좋아하셔서 이 사람이 전문가니 엄청나게 좋아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도 제가 걱정했던 정도보다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전공을 하냐, 그럼 맨날 거기만 보는 거냐 그런 식의 저급한 말들 뿐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무슨 전공을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위 대접을 못 받을까봐 기죽을까봐 그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 절대로 없다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뵙고 남편과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저희 엄마가 거의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귀는 사이라고 누굴 데려간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만 하느라 어릴 때도 없었고 30 먹고도 쭉 없었으니까요.
아유, 우리 사위 왔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몰라. 우리 딸이 생전 집에 누굴 데려온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내 참 살다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구만. 어서 들어와, 어서. 다행히도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남편이 말을 정말 예쁘게 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와인 이야기로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화의 끝에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내 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거야. 정말 좋은 일인데도 사람들이 몰라주거든. 다른 사람들 이해는 딱히 필요 없지만 적어도 배우자의 이해가 가장 필요해. 나도 우리 집사람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 건 자네가 들어서 알고 있지. 지금이야 나이 들고 베테랑이라고들 하니까 찾아주지만 내가 내 딸 나이 때는 산모들이 꺼려했었거든. 젊은 남자 의사 싫다고 나이 있는 숙련된 의사불이나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의사는 성별이 없다고 생각해. 실력도 이해도만 필요하지 환자 앞에서는 아무런 성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남편은 시댁에서 말할 때와는 달리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료받았던 환자였고요. 근처에 작은 병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찾기 힘들었어요.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진료 과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의 대답에 아버지는 바로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면서도 내심 부끄러움이란 것이 존재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그 조금의 부끄러움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기에는 그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내내 독불장군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랬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뭔가 외로움이 내재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곁에서 바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가 상견례를 할 때에도 남편과 양쪽 부모님 모두가 좋게 저희를 다 이해해 주셔서 기쁘고 좋았습니다.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개인 병원을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명절이 와서 명절에 저희 집은 캐나다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 가는데 저는 결혼을 했으니 부모님 두 분만 캐나다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내내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손을 다치면 안 된다고 해서 친정 엄마나 아버지가 아예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도 아버지를 배려하셔서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도 시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죠. 그랬더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 의사라서 손이 중요해서 음식을 안 한다고? 그럼 수저는 들 수 있고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들어보네. 그럼 우리 막내는 평생 자기 처가 해주는 밥은 못 얻어먹고 살겠구먼. 늙을 때까지 굶어 죽게 생겼네. 엄마도 참, 뭘 늙어 죽어. 사 먹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해 먹으면 돼. 내가 자취를 하도 오래 해서 요리 잘해. 내가 이 사람 밥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원래 목마른 놈이 우물 찾아 먹는 거니까. 어머니, 저도 간단한 거 어느 정도 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배워서 할 거니까 괜찮아요. 지금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음식하는 것 외에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고 형님들은 괜찮다고 제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맨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괜히 잘난 며느리라고 본인 아들 기죽을까봐 그러셔. 말씀 저렇게 하셔도 어제까지 며느리 의사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은께. 너무 맘 쓰지 말어. 이따가 와서 음식 한 거나 먹어. 우리는 금방 다 해. 의사 선생님이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어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정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음식 좀 못하면 어때? 사람 고치는 거 잘하고 의사 선생님씩이나 하는데. 형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큰형님이 제가 개인 병원을 한다는 소식에 그럼 오픈할 때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 아직 거기 수술 안 했어. 아직 4살, 5살짜리들이라서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어릴 때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내가 잘 몰라가지고 기왕 하는 거 이 5놈들 싹 다 데리고
자네 병원에서 해도 되는 거지? 가족 할인 그런 거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웬만한 일 다 할 테니까 싸게 해줘, 응? 형수님도 참. 당연히 가족들은 그냥 해드리죠. 그치 여보? 이 사람 따로 개원하는 병원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아마 다다음 달 이내로 완공될 겁니다. 그럼 첫 진료 환자가 요 녀석들 되겠네요. 이 녀석들. 우리 의사 선생님 말 잘 안 들으면 엄청 아프게 해줄 거야. 그 후로 저는 개인 병원을 개원했고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 두 분이 아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셨습니다. 수술 다 마치고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남편이나 아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형님네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 둘 다 제 병원에서 검진받고 다 했죠. 임신계획 짜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무슨 일인지 큰형님이 혼자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는 지나는 길에 절 보러 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저기 있잖아. 사실 내가 아이 셋 낳고서 요실금이 많이 심해. 우리 동네에는 다 남자 선생님밖에 없어서 동네라 다들 알고 지내니까 거기서 진료받기는 싫더라고. 그래서 자네한테 상담받으려고 왔어. 저번에 애들 포경수술 시켜줄 때 보니까 내 또래의 다른 환자분들도 그런 상담 받더라고. 맞지? 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있지? 아유, 그럼요.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시면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 수술 받으면 금방 나아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한 이틀 정도 시간 낼 수 있으세요? 수술 받고 몸이 힘들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묵었다가 가세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는 말씀하고 오셨어요? 남사스러워서 말 못했지. 거기 수술한다고 어찌 말을 해? 어렵지. 오늘 온 김에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지? 큰형님 수술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형님도 오셨어요. 같은 이유셨고 워낙 간단한 수술이라서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신 건지 안쓰러웠어요. 간단한 수술이고 남사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검진도 안 받으시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큰 병도 아닐 뿐더러 삶의 질도 올라가고 꼭꼭 받으시면 좋은 수술이에요. 큰형님, 작은형님 돌아가며 수술해드리고 저희 집에 묵고 가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제 기분이 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제가 제 전공을 찾은 본질을 제대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 내가 아이 낳고 진짜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거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분도 울적하고 그랬었는데 큰형님이 수술 받고 와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 수술 받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살만하다고 말이지. 전에는 기침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든 다 팍팍해. 기침도 시원하게 하고 방귀도 팍팍 뀌고. 고마워.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만난 거 많이 대접해줄게. 서방님께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집에 있어서 불편했겠어. 그렇게 형님들이 다녀가시고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 자주 전화를 주셨어요. 아가, 요새 많이 바쁘지? 병원에 환자가 많고 힘들지? 아니요, 어머니. 저희 수요일에는 환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만 열어놓는 지경이에요. 앞으로 더 바빠져야죠. 병원 대출받은 거 갚으려면 환자분 더 많이 와야 돼요. 수요일 빼고는 대부분 환자분들 계세요. 수요일? 그럼 수요일이 제일 한가한 게로구나. 손님이 그때만 좀 없고? 네, 수요일은 그래서 진료 시간도 짧아요. 그이랑 수요일에 외식도 하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그이 안 굶길 거예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렇게 통화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모시고 우르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도 같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 수술 받은 거 말씀드렸거든. 동네 분들 중에도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미안해. 우리가 입방정 떨었어. 수술하고 편하고 좋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동네 분들도 수술 받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 포함 동네 할머님들 전부를 수술해 드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수술 다 끝나고 어머님과 할머님들 모두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고 제가 요리학원에서 유일하게 배운 수육 그거 열심히 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청 뿌듯해하시고 같이 오신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며느리 최고라고 해주셔서 그때만큼 제가 어깨가 잔뜩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최고 의사라고 해주십니다. 치과, 내과, 외과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비뇨의학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거나 걱정이 생기시면 바로바로 내원해 주셔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나아집니다. 약간의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남자 의사가 되었던 여자 의사가 되었던 신경 쓰지 말고 곧장 병원으로 가세요. 의사는 환자에게 그저 의사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